네, 안녕하십니까. 또 웨비나 시간이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공지해 드렸던 대로요. 제가 어, 성공으로 이끄는 그 고객 팔로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정말 에이전트로 가입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로 또 가입도 시킬 기회가 많았으리라 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또 에이전트 분들께서는 오늘 그 트레이닝이 여러분의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이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고객을 팔로우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그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고객은요, 컴플레인을 낳기도 하고, 우리의 고객들은, 혹은 이 referral,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이 팔로업 자체로 인해서 소개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는요, 여기 DBA, Doing Business as for the Youth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 이렇게 나오죠. Youth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은 우리가 아동 재정 교육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크레딧이 어떻게 복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말이죠. 우리는 아주 운이 좋게도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 우리 FES를 통해서 정말 이런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행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크레딧이 복원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시겠죠. 그리고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가 이 크레딧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반드시 손님분들께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다. 그리고 Youth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을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다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크레딧이 복원이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이거예요. 언제 내 크레딧이 복원이 과연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각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 두셔야 해요. 그 손님들의 이제 크레딧 프로파일에 어떠한 네게티브 항목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많은 이 네게티브 항목이 이 derogatory item이라고 그러죠. 그런 항목이 자리함에 따라서 복원이 되는 속도는 차이가 다소 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정말 적절하게 이 크레딧 복원 프로세스를 잘 응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디스퓨트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크레딧 리페어 그룹보다도 더 빠른 복원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여러분께서 고객분들한테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크레딧 복원 서비스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때에 우리의 청구서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그다지 큰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밸런스를 30% 미만 크레딧 라인에
30% 미만의 밸런스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30%가 넘어가게 되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컬렉션에 넘어간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past due debt 같은 거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 날짜가 지나버린 그런 그 past due debt이 어마운트가 있을 경우에 그게 또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60 days late payment로 이어져요. 30day past due보다 60day past due가 우리 크레딧 스코어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어카운트를 무리하게 이렇게 여시는 것 역시 크레딧 스코어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구매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 손님들한테 이것을 주의사항을 해 주셔야 해요.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아니,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이 derogatory item, 이 네게티브 항목이 삭제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코어가 그다지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그 간과하는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손님들을 이끌 때 우리가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프로그램 혹은 이 프로텍션 플랜 멤버 고객을 만들 때 이 시큐어 카드는 따로 우리가 손님들한테 권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 고객분께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지금 현재 장기간 동안에 크레딧이 쌓은 기록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 시큐어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그분의 크레딧을 빌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요, 크레딧이 없으신 분들은요, 크레딧 스코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큐어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께서 추천을 해 주시고 미리 선지급된 이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제때에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는 습관을 디벨롭 하시면서 뭐 500불이든 뭐 1000불이든 혹은 미니멈 200불이든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데빗 카드가 아닙니다. Secured Credit 카드예요. 여러분께서 직접 디파짓을 하시고 발급받는 크레딧 카드라는 얘기죠. 크레딧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디파짓했기 때문에 내 돈을 쓰듯이 500불에 대한 크레딧 카드 리밋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500을 다 치우게 되면 안 돼요. 30% 미만, 즉 150불 미만, 500불의 크레딧 리밋이라면 150불 미만의 그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렌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크레딧에 지금 그 챌린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 렌트 하시는 분들, 실은 뭐 크레딧이 좋으신 분들도 렌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렌털이라는 게 우리가 그 집세를 낸다는 것은 우리 생활상에 있어서 가장 큰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때 페이하는 것이 렌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그 디스애드밴티지가 뭐냐면 불이익이 뭐냐면요.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때 페이를 할 때는 이게 좋은 크레딧으로 다 반영이 될 수가 있지만은 렌트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것이 크레딧 뷰로의 positive trade line으로 리포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렌터 카마에 여러분께서 그런 커스터머를 엔롤을 하셨을 때 제때에 페이멘트를 지불을 했다, 납부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크레딧 뷰로에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크레딧 스코어가 더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큐어 크레딧 카드와 렌털 카마를 함께 사인업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이 크레딧 복원 자체가 훨씬 더 배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설명과 함께 이 고객을 사인업을 하세요. 고객이나 이 에이전트로 사인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프로텍션 플랜 멤버가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대다수의 경우 이 크레딧에 대한 어떤 챌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사인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이 크레딧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고객을 사인업 하셨을 때 여러분 바로
3 business days. 3일 안에 다시 어포인먼트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이유는 제가 이제 점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월요일 날 사인업을 하셨어요. 월요일 날 어떤 고객을 만나가지고 혹은 에이전트나 고객을 만나서 그분이 프로텍션 플랜 멤버가 되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요일 안에 이 어포인먼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할 때는요 고객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어떤 선택 사항을 갖다 주지 마세요. 물론 고객도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은 충분히 고객들한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느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고객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목요일에 제 스케줄이 지금 그 10시 혹은 그 오후 2시쯤에 시간이 있는데 혹시 그 둘 중에 어느 시간이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자,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고객을 삼으셨을 때 반드시 그 당일날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요. 자, 물론 어떤 고객분들은 소셜 스큐리티 카드와 드라이버 라이센스 혹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트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서요. 스마트폰으로 documents at united-credit.org에 이 verification document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고객이 그 사항들을 그 서류들을 지침하지 않고 왔을 때는 반드시 오늘 돌아가시면은 저에게 verification document를 반드시 보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에이전트인 여러분의 숙제는 뭐냐면요. 반드시 당일날 그 verification document를 받으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이죠. 자, 소셜 스큐리티 다큐멘트는 소셜 스큐리티 카드라든가 페이스톱 아니면 1099 폼이 크레딧 뷰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서류예요. 요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자, 지금 현 주소 증명 서류로는요. 크레딧 카드 빌이나 유틸리티 빌, 인슈런스 스테이트먼트나 드라이버 라이센스 요 넷 중에 하나가 적절한 다큐멘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소셜 스큐리티 다큐멘트 중에 하나, 요 셋 중에 하나, 레지던스 다큐멘트는 요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반드시 등록할 때와 고객이나 에이전트로 등록하셨을 때 기입하셨던 그 주소와 일치해야만 합니다. 이게 틀릴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same day에 바로 고객이 된 바로 그 당일날 documents at united-credit.org에 그 고객의 증명서, 소셜 스큐리티 카드 증명서류와 현 주소 증명서류를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그 두 가지 서류를 다 갖고 있으실 경우에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에이전트분의 스마트폰으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찍으세요.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선명하게 찍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명치 않다라고 할 때는 또 회사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고객이 지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에 돌아가셔서 그 두 서류를 반드시 선명하게 사진을 찍으셔서 한꺼번에 찍으시기 바랍니다. 포개가지고요. 소셜 스큐리티 카드와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다. 그럼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한 번에 같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보내도록 여러분의 문자
텍스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또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리마인드를 몇 번 하세요. 여러분, 고객을 믿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뭐 인격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게 아니고요. 고객분께서 이것을 다 팔로우업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하리라는 기대는 버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계속 버그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고객분이 고객이 됐을 때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귀찮게 하시더라도 고객은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자, 바로 당일날 그 다큐멘트를 사진으로 담으셔서 documents at united-credit.org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습득한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인데요. 바로 증명 서류를 보내셨을 때 그게 working hour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그 중간 사이에 이 다큐멘트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바로 회사에 전화를 거십시오. 248-848-9065 그리고 옵션 3를 누르세요. 바로 즉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하셔서요. 여기 나오죠? 이메일로 디스퓨트 레터를 보내달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그럼 고객 서비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금방 사인업을 하셨기 때문에 고객의 이메일을 아실 거예요. 이게 내 클라이언트, 이분이 내 클라이언트인데, this is my client.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금방 그 고객 서비스에서는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 내 고객의 디스퓨트 레터로 좀 빨리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면 돼요. 이메일로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오늘 보내주십시오라고 한번 말씀을 하세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일날 보내줄 수 있어요. 요즘은 이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오늘은 조금 무리다라고 이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비즈니스 데이에 다시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것을 팔로우를 하십시오. 이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 하루에 수백 클라이언트가 접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헤드코어에서는 그 순서대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300명이 오늘 하루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들어온 순서대로 그것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하셨을 때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고객이 300번째다라고 할 때는요. 그게 1번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디스플레이 레터를 이메일로 보내달라. 가급적이면 오늘. 그냥 무조건 오늘 보내달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럼 거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날 그 디스플레이 레터가 준비가 될지라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3일 안에 어포인트를 벌써 하셨어요. 여러분께서는 고객과 3일 안에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3일 이전에 디스퓨트 레터는 이미 준비가 돼 있거나 혹은 고객의 이메일로 전해졌을 때 보통 이메일을 여러분께 드렸다는 얘기는 거의 99%의 고객이라면은 이메일에 들어갈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보내진 그 디스퓨트 레터를 그 파일을 푸는 열쇠는 그 패스워드는요. 마지막 4자리 고객의 소셜 번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께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 우리 ESD라든가 뭐 RSD 이상 되시는 분들 또 이제 고객 커스터머 서비스와 굉장히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에이전트 여러분의 그 이메일로도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의 이메일로
만약에 그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이메일로 카피를 그 회사에서 이제 카피해가지고 보낼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카피라는 것은 그 고객에게 보내되 여러분, 에이전 여러분의 이메일도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분께서 직접 그걸 프린트아웃을 하세요. 오피스에서요. 그리고 고객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봉투 3장하고요. 같이. 자, 만약에 고객의 이메일로만 보내졌다라고 할 때는 고객이 올 때, 그 3데이에 이제 어포인트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고객과 함께 고객이 직접 이메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4자리 고객의 소셜 번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걸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디스퓨트 레터를 인쇄를 하셔서요. 첫 장, 앞장, 2장은 분리를 하시고요. 디스퓨트 레터, 우리가 메일로 받을 때는 스테이플이 돼가지고 가지런히 이 새 뷰로에 보내줄 수 있게끔 그냥 접어서 사인만 해가지고 접어서 보낼 수 있게끔 쉽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인쇄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인쇄하면서 그 중간에 그것을 장이 섞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공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 그 인쇄를 가지런히 한 번에 그냥 다 하시고, 앞 3장은 분리를 하시고요. 각 Experian, TransUnion, Equifax, 그 세 묶음. 맨 마지막 장은요, 고객분의 이 다큐멘트, Verification 다큐멘트가 또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그것을 스테이플을 하셔가지고, 각 Experian, TransUnion, Equifax, 그것을 고객으로 하여금 사인을 하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봉투에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그 엔벨롭을 준비를 하실 때 이 레이블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 고객을 계속 꾸준히 만날 때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트랜스유니언 그 레이블은 뭐냐면 그 스티커처럼 그 항상 그 보낼 수 있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Experian, TransUnion, Equifax 그 주소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을 근데 스티커만 피셔가지고 이제 빼셔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게요. 하지만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그 본인 주소는 쓰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께서 그 쓰는 것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주소에서 보낸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오피스에서 보내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고객의 주소에 등록됐던 혹은 지금 그 디스퓨트 레터에 나와 있는 그 주소대로 고객이 sender's address를 반드시 적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표 주지 마세요. 고객께서 직접 우체국 가셔가지고 우표를 붙이시고 각 세 군데 한 장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건 레귤러 메일이에요. 한 장씩만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고객이 그것을 보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안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고객을 믿지 마세요. 네. 고객이 여러분을 믿어야 되지, 여러분이 고객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효율적인 팔로우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가 그것을 갖다 붙였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또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각 3 Credit Reporting Agency, Credit Bureau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디스퓨트 레터 안에 벌써 주소가 다 있어요. Experian, TransUnion, Equifax 그리고 증명 서류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새 묶음을 스테이플 해가지고 가지런히 이 새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제 주소도 이렇게 나옵니다. Equifax, Experian, TransUnion. 그리고 여기 스텝 3에 보게 되면 Watch for your updates from the Credit Reporting Agency 나오죠. 칼렌더에 이걸 적으시도록 한번 좀 해보세요. 그 고객분들한테. 자, 크레딧 업데이트, 업데이트 크레딧 리포트가 그 각 크레딧 뷰로사로부터 60일 안엔 전해질 거예요. 보통 빠르면 3주에도 오더라고요. 가장 빨리 받아온 게 2주 안에요. 3주 안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30일에서 한 45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봉투가 어떻게 생겼냐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받았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객을 믿지 말라고 그랬죠. 직접 보내라고 하지 마세요. 직접 보내시라고 하지 마시고요. 30 to 45 days 안에 크레딧 업데이트 레터가 날라오게 되면은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디스퓨트 레터를 보낼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이 공정신용보고법안 하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런 크레딧 뷰로에 대한 규제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이 크레딧 뷰로에서는 그렇죠? 오리지널 크레디터와 컨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도 반드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 이제 크레딧 리포트상에 있는 모든 항목들은 다 삭제될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삭제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 삭제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꾸준히 믿고서 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법적으로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프레젠테이션 물론 이 코퍼레이트 오버뷰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 쭉 하신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쭉 하시게 되면 고객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게끔 고안해내는 그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자, 이 bankruptcy, charge-off, late payment, foreclosure 이 모든 항목들은 지워질 수도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이 공정신용보고법안 아래 절차 하에 우리가 이 크레딧 보건 서비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 지워질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크레딧 업데이트를, 여러분께서 이제 그 손님들한테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가져오라고 하셔야 돼요. 예. 자,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요. 이 디스퓨트 레터가 아닙니다. 이걸 갖다 제가 지금 한번 디스퓨트 레터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 디스퓨트 레터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걸 갖다 좀 bring dispute letter가 아니고 bring credit reports updated credit report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그럼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항상 고객분들에게 이 크레딧 뷰로 3사로부터 이 크레딧 업데이트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업데이트이 날라온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그게 에퀴팩스, 엑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한꺼번에 한 날짜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께서 고객들한테 숙제를 주셔야 해요. 이 크레딧 리포트가 올 때마다 오피스에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고객이 왜 자주 여러분의 오피스에 오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고객이 자주 올 때는요, 그게 참 심리적으로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고객이 여러분의 오피스에 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과 그만큼 더 유대관계가 두터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만큼 더욱더 신뢰도 쌓이게 되고요. 아, 이 에이전트 분이 나를 위해서 확실히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꽤 많은 경우가 그랬어요. 이 크레딧 리포트를 가지고 올 때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다른 손님을 데려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요, 자, 고객분들이 세 번째 크레딧,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물론 여러분께서 스캔을 하셔가지고, 스캐너가 없으시다면 스캐너를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 스캐너가요, 조금 이제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넣으시기만 하면, 그게 뭐 10페이지든 20페이지든 관계없이 넣으시기만 하면 그냥 스캔이 돼버려요. 이 카피하듯이 쭉 쓱쓱 나오면서 앞 뒤로 말이죠. front and back으로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거 USB 혹은 뭐 컴퓨터에 직접 뭐 와이어리스로 연결하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USB에 다 담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메일로 어태치만 하셔가지고 그냥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일일이 다 고객분들한테 팔로우 하라고 말하는 것은 고객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성가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guide clients to bring them to the office different times to bring all three credit updates.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받는 즉시 가져오라고 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before and after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before and after. creditkarma.com에 사인업을 하세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같은 FICO 스코어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뭐 좋습니다. creditkarma.com, 그 에크팩스하고 트랜스유니언의 크레딧 스코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redit.com을 또 들어가게 되면 사인업을 하시게 되면 엑스페리언의 크레딧 스코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패스워드를요. 고객을 믿지 말라고 했죠. 제가요. 패스워드를 고객이 원하는 것으로 넣어주는 방법보다는 여러분께서 균일하게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넣으시는 게 굉장히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FES2016 느낌표 이렇게 합니다. 근데 F가 대문자여야 돼요. 그게 이제 그 크레딧카마나 이제 크레딧닷컴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는 반드시 캐피털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캐피털 FES2016 그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균일하게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직접 써주더라도 고객분들이 잃어버리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균일하게 그 패스워드를 갖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ecurity question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What is your mother's maiden name? 그거를 택하고요. maiden name을 누구라도 관계없이 MOM, mom이라고 해요. mom.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고 고객분들로 하여금 금방금방 처리가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항상 업데이트된 크레딧 스코어를 갖다 보여줄 때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보여주게 되면은 고객분들이 금방금방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efore, 처음에 시작한 시점의 스코어는 어디서 볼 수 있죠? FESprotectionplan.com에 들어가셔가지고 Credit Restoration 누르시고 그 다음에 Access Your Website 누르시게 되면 처음에 시작한 시점의 크레딧 스코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세 번째 크레딧 업데이트 레터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애프터를 보여주시라는 얘기죠. creditkarma.com 그리고 credit.com 그리고 그 중간 점수가 현재 점수인 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애프터를 보여드렸을 때 고객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시스템은 틀림없어요. 일단은 이 크레딧 리포트상이 굉장히 흉측한 derogatory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객분들이 신나겠죠. before score와 after score를 보여드렸을 때. 이때 여러분께서 이것을 카피를 하나씩 해두시던가 뭐 파워포인트로 뭐 정리를 하시던가 이렇게 before and after를 정리를 하세요. 그 고객의 양해를 얻으십시오. 이것을 제가 세이브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referral을 여쭤보아도 됩니다. 주위 분들 지금 선생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만약에 높아졌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소식을 주위에 지금 현재 그러한 불이익에 처한 사람들을 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떤 guilty,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막말로.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그때 또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Ask client to convert to an agent. 자, 60일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순수한 고객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프로텍션 플랜 커스터머가 됐어요. 근데 그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났을 때는 뭐가 가능해요? 그 고객이 에이전트로 컨버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회사는 굉장히 스마트 무브예요, 이게요. 뭐냐면요, 60일이 딱 지났을 때, 그때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께서 그 고객으로 하여금 스폰서 플레이스먼트,
스폰서 플레이스먼트로 인해서 캡 보너스가 한번 열렸을 거예요. 60일 이전에 그것을 뭐 고객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그 프리미엄을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리트랙션이 생겨요. 하지만 고객이 60일이 딱 지났을 때는 에이전트로 컨버트하면요, 여러분이 캡 보너스는 전부 다 받아 가셨고요. 새롭게 에이전트로 컨버트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로 하여금 또 한 번의 캡 보너스를 받아 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업데이트 리포트는 이 documents at unitedcredit.org로 보내시던가 뭐 reports at united-credit.org로 보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든 보내시더라도 한 곳으로 모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께서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뭐 customer support at united-credit.or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documents at united-credit.org로 보내세요. 왜냐면 우리가 verification document 보낸 것도 이제 documents at unitedcredit.org고요. 그 다음에 credit update report도 보내는 것이 이제 똑같은 곳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더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갖다 단순화시켜야 돼. 자, 스캔하시거나 스캔해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보내는 게 가장 여러분 그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팩스로 보내지 마세요. 팩스로 보낼 때 본사에서 좀 많이 팩스로 보내는 것을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메일로 보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스캔해가지고 이메일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메일 되는 시간을 갖다 우리가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그 시간만큼 여러분께서 더 버실 수가 있잖아요. 그 고객에 의해서 다른 고객의 소개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년에 5번, 60일, 정확하게는 62일마다 한 번씩 디스플 레터가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1년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프로텍션 플랜 고객으로 계속 계실 때는 이게 1년이건 2년이건 60일에 한 번씩 계속 62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회사 전화번호가 뭐예요? 248-848-9065입니다. 248-848-9065. 옵션 1은 고객 서비스고요. 옵션 2는 에이전 서포트고요. 옵션 3는 dispute letter status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많이 쓰는 번호가 dispute letter status, 옵션 넘버 3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으로 이끄는 고객 후속 조치, 즉 팔로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같이 나눠보았습니다.